여러분, 돈이 남아 돌아가는 곳이 있다. 바로 그게 교육청, 교육부가 아닌가 싶어요. 야,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은 죽어나잖아요. 그죠? 돈을 구경하려고 해도 참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인데 이 교육청은 상황이 달라요. 교육청은. 지금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교육청 망청한 단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경기기계공고 학교 경비 단가입니다. 단가라는 게 단위 비용이라는 뜻인데요. 예, 내년에 32억이에요. 내년에 32억. 근데 뭐 32억이 맞냐 적냐 측정 지표가 안 되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아진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0억입니다. 내년에 12억이 더 늘어납니다. 12억이. 올해 20억인데 내년에 32억이면 와, 이거 뭐 말도 못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말도 못하게. 세상에 돈을 그냥 갖다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경기기계공고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말입니다.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특성화고등학교가 70곳이 있거든요.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평균 84%밖에 안 됩니다. 84%. 다시 말해서 6년 내 최저치입니다. 6년 내 최저치. 그런데 학교 경비 단가는 지금 50%가 뭐예요? 예, 20억에서 32억이 됐으니까 거의 60% 늘어났나요? 60%? 예, 60%가 늘어났습니다. 60%. 야, 이거를 보면 진짜 예, 문제가 엄청 심각하죠. 엄청 심각하죠. 문제는 특성화고만 해서 또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특성화고도 늘어났지만 일반계 모든 교육 기관이 다 늘어났습니다.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늘어났어요. 학교 경비 단가가 무려 말입니다. 내년에 2조 540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2조 540억 원가량. 야, 진짜 장난 아니게 늘어났죠.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세금이 많이 거치는 만큼 예, 이게 교부금도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국세 중에요. 우리나라 내국세 중에 20.79%를 일률적으로 떼어주거든요. 일률적으로 떼어지니까 세금이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50조가 더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방재정 교부금 여기는 뭐 지방교육 교부금은 교육법 교부금은 진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지방교육청은 돈이 넘쳐난다고 이야기해요. 실제 교육부의 이야기를 해보면 단가를 현실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30% 가까이 늘어났다. 평균적으로 30% 가까이 늘어났다. 단가를 현실화했다는 게 뭐냐? 예, 기본적으로 교육 교부금 산정 기준 여기에 측정 항목을 늘린 거예요. 예, 교육 교부금의 산정 기준의 측정 항목을 늘린 겁니다. 어떤 걸 늘리느냐? 교원 외 교육 전문위원 예, 이것도 여기에 포함시켰고요. 교직 제외한 공무원 이것도 포함시켰고요. 사무직원에 대한 퇴직수당 이것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 여기에다가 학교 경비 단가도 학교별로 많이 오른 것은 1억 이상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됐다고요.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학교 경비 단가는요. 인건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급식비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상교육 관련된 비용도 포함시키지 않고요. 각종 행정비용도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학교 경비라고 해서 또 1억을 늘린 거예요. 1억을. 이게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급식비가 늘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학교 경비 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돈이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요. 6세에서 21세까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이를 보면 교부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욱 많이 늘렸어요. 2021년 53조 2천억 원에서 2022년 64조 2천억까지 늘렸어요. 왜 늘렸을까요? 저는 왜 늘렸는지 눈에 뻔히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 6월 1일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때 교육감 선거할 거 아니에요. 교육감 선거할 때 본인들이 되고자 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기도 포퓰리즘, 교육 포퓰리즘도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여러분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18년에 832만 8,640명에서 2022년이에요. 내년이에요. 754만이에요. 754만 1,135명이에요. 거의 100만 명 가까이인가요? 한 8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죠. 8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은 그만큼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훨씬 더.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쉽게 말하면 교육받을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교육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니 이게 쓸 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 데가. 쓸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온갖 교육 포퓰리즘이 난무합니다. 난무해요. 그만큼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멘토링 사업이라고 있어요. 교내 멘토링 사업. 이게 뭐 경기도의 어떤 군포시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멘토링 사업은요. 일정 횟수만 채우면 무조건 20만 원의 멘토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멘토링 사업은 누가 하게 되겠습니까? 누가 해요? 그만큼 멘토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쉬워요. 메시지 보내는 거니까. 메시지 보내니까 굉장히 쉬워요. 이런 데다가 매월 20만 원 이게 학생을 불러서 실제 멘토링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너는 뭐가 좋겠다 뭐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20만 원 받는다.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메시지 띡띡띡띡 보내고 이게 어느 정도 횟수만 채우면 2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돈 뿌리는 거죠. 이거야말로 돈 뿌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정부 돈이 눈먼 돈이에요. 국세가 세금이라는 게 우리는 혈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그냥 눈먼 돈, 표박가리 하는 돈 뭐 이렇게만 아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포퓰리즘 왕국이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만큼 재정에서도 특히 교육 재정에서 포퓰리즘이 난무한다는 건 어쩌면 나라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육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돈은요. 적당한 게 좋아요. 돈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에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돈 가치가 휴지되잖아요. 너무 적으면 사실은 쓰고 싶어도 못 써서 안달입니다. 진짜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너무 많으면요. 이거는 조정을 해야죠. 조정을 해서 지금 진짜 죽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민계층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여기에 영세기업들. 여기에 좀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표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네요. 참 안타까워요.